빨리 와. 우리 집에 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뭐라고 산다는 것을. 될 거요. 아내한테 가서 나가 무고하다는 걸 해명을 하고 사죄를 할 거요.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거요. 이 여왕벌 2마리가 이리로 왔는데 꿀벌들이 그냥 있겠니? 그래서 억울해요? 내가 억울해도 참을 테니까 불꽃처럼 일어나기나 해. 1970년대 말 탤런트로 활동하다 이어도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80년대 영화에 활약했던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그 탤런트의 이름은 최윤석. 1946년 11월 10일생, 서울 출생으로 본명은 최윤천. 그는 한국외대 영문과 재학 중 연극 활동을 시작으로 연기에 입문합니다. 1971년 TBC 11기 탤런트로 출발. 데뷔작은 여보 정선달이라는 시츄에이션 사극 드라마로 여기서 그는 주인 아씨를 남몰래 사모하는 머슴 역을 맡았습니다. 그 후 언약, 재혼, 사랑도 미움도 등 멜로드라마에 활약하며 그 독특한 멜랑콜리한 분위기로 한국의 알랭들롱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탤런트로 활동하다 김기영 감독의 영화 이어도를 계기로 영화배우로 활동합니다. 어째서 직접 돈을 못 꿔줬지? 그 돈 술판 돈이니 몸판 돈이냐고. 업신여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배를 전설의 섬 이오도 찾기에 등장시킵니다. 우리의 행선지는 이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방송 중계로 100만의 청취자도 이오도 찾기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배를 돌리시오! 제주도민의 성역을 호텔업체가 흥무든 발로 짓밟는 것은 제주도민의 신앙을 모욕하는 것이야! 왜 돈을 못 구해? 역사일의 이 섬으로서는 장래를 위한 큰 사업인데 한 번 말해서 돈 꿔줄 사람이 어디 있어? 10번, 20번 물고 늘어지란 말이야. 그래도 안 내놓으면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해서라도 돈을 뺏어야 돼. 사람이 아니군요. 그래, 난 사람이 아니야. 물귀신한테 잡혀먹힐 송장이란 말이야. 그냥은 안 죽어. 그냥은 손댈 수 없어. 영화 이어도는 1977년 베를린 영화제 출품작으로 나갔음에도 국내에선 상영을 하지 못한 비운의 수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이어도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출연을 한 영화가 그런 영화제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1979년 그는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했지만 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미술학도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당신은 그림을 그리고 나는 연기를 하면서 새처럼 다정하게 살자고 다짐을 합니다. 1980년 12월 1일 그가 몸담고 있던 TBC가 KBS로 통폐합됩니다. 드라마 출연 제의가 들어왔음에도 출연을 하지 않은 이유는 KBS 소속 탤런트들과 TBC 소속 탤런트들 사이에 캐스팅 및 서열을 둘러싼 갈등이 한몫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는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연기자 혼자의 과정은 아닙니다. 감독, 스텝과 많은 의논이 뒤따르는 작업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편집의 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라는 뜻이며 1960년대에서 80년대 말까지 쓰이다가 90년대 초부터 국산 영화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쓰이지만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방화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방화라는 말이 사용되던 기간에 제작된 영화들이 외화에 비해 급이 떨어진다는 뉘앙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말의 영화는 호스티스 혹은 소프트 에로라는 장르에 편중되어 제작을 했는데 최윤석이 출연한 영화도 그런 장르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7, 80년대의 TV 드라마는 작품성, 배우들의 연기력, 연출력이 영화보다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을 외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주로 출연한 남자 배우들로는 마흥식, 하재영, 한지일, 최윤석 등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옛날의 그 집 우리 다시 삽시다. 최윤석은 1981년에 정윤이와 함께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에 출연했으나 이목은 단연 정윤이에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해엔 김일아와 함께 출연한 짝호가 호평을 받았음에도 흥행에 참패를 합니다. 이상하게 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작품성도 있고 평가받는 영화들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어도가 개봉을 못했고 임권택 감독의 짝호도 제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흥행에 참패를 했고, 그러나 저 자신으로서는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때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았는데 아들은 최윤석이 기르기로 합니다. 재결합 얘기도 오고 갔지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배우들에게 따라붙는 그 흔한 스캔들도 없다면서 신기해하자 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간지 가심란을 장식하는 배우로 인식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을 이끌어가는 데는 부처님의 힘이 크죠. 그렇다고 그가 드라마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브라운관을 떠난 지 5년 만인 1984년 정지영 감독이 연출한 베스트셀러 극장 형장의 신에서 고아 출신의 형사인 민환을 맡습니다. 그는 1920년대에 활동한 가수 윤심덕의 일생을 다룬 사회 찬미라는 영화에 김우진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에 의해서인지 그 역할은 임성민에게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영화 진출도 영화 여명의 눈동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영화 여명의 눈동자에서 최대치 역을 맡았는데 정진우 감독이 외환관리법 위반 및 세금 탈루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촬영은 중단되었습니다. 나중에 정진우 감독은 어느 정치인의 특정 여배우 캐스팅 요구를 거절해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최윤석은 변신이 불가능한 연기자라는 평을 받았는데 어쩌면 영화 여명의 눈동자와 사회찬미를 통해 변신이 가능한 연기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기자가 배우로서의 변신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배우는 너무 자기 영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성격, 어떤 유형의 배우를 찾을 때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나 할까? 인기가 있으면 너무 팔방미인격으로 출연을 해요. 요즘은 성인을 위한 영화가 없어요. 전 성인을 위한 영화를 할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1994년 그는 금요일의 여인 엄정화의 잃어버린 사랑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인을 사랑하는 화가를 맡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든 내게 꼭 말해줘. 그냥 이대로 돌려보낼 순 없어. 떠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방송과의 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화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 짝호에 같이 출연한 김미라와 함께 영화 증발에 출연 후 말 그대로 증발되었는데 그가 다시 사람들 앞에 나선 건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김기영 감독 회고전에서였습니다. 당시 영화제 스텝으로 일했던 한 네티즌은 최윤석을 두고 멋진 외모는 그대로였으나 어딘지 모르게 삶의 궤적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 그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영화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다만 그의 취미가 도예라는 것을 볼 때 시시각각 변화하는 방송과 영화계를 뒤로하고 한적하게 삶을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포털 사이트에 그의 이름을 치면 적게나마 그가 어느 모임에 참여했다는 포스팅들이 몇 개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배우들에 비해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한때는 영화 출연 그 자체에 의미를 두어 소재를 가리지 않고 출연을 했지만 단순히 벗고 벗기는 성인 영화가 아닌 진지하게 성인을 위한 영화를 고민하였으며 주간지 가심란을 장식하고 싶지 않다는 탤런트 최윤석. 7, 80년대의 영화들이 성인 영화라는 장르에 집중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영화가 있었고 지금의 유명 배우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영화계는 선배들에 대한 언급이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외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문대로 대단한 조직이야. 칼제비만 20여 명 거느리고 있어. 우리들 전성기만 해도 선배라면 하늘처럼 모셨는데